경상남도 11조 원, 경상남도 교육청 6조 원 등 두 기관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모두 17조가 넘습니다. 경남도의회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심사를 진행할 텐데요. 어떤 예산은 넣거나 늘리고 또 어떤 예산은 빼거나 줄일 것인지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상훈 도의원에게 미리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제가 간략하게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우리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남도는 두 개 기관의 예산을 심사를 합니다. 첫 번째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처음으로 11조 시대를 열었어요. 그래서 11조 3,302억 원이 되고요. 경남도 교육청도 처음으로 6조 시대입니다. 그래서 6조 409억 원입니다. 그래서 두 기관이 합치면 17조 3,797억 원이 되고요. 이 각각 올해 대비해서 경남도는 6.7%, 경남도 교육청은 15.8%가 증가된 겁니다. 네. 도교육청이 6조 495억 원이군요. 네. 어제부터 이제 예비 심사가 시작이 됐는데 주요 편성 분야와 특징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두 곳 다 늘었지만요. 하지만 코로나19로 경남도가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경제적으로 위축이 됐기 때문에 재원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의 대부분이 코로나19 대응 혹은 경제 부양책에 몰려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예술 행사라든지 지역에 있는 크고 작은 행사들 많잖아요.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에도 뭐 창원의 날 이런 행사들이 작게는 30%, 많게는 70%까지도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도민들께서 내년에 아마 문화 행사들을 많이 즐기시지 못할까 이런 위기감이 현재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일상 속 코로나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축제 부활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네요. 맞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재원 상태가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경상남도가 2016년에 채무 제로를 달성했었어요. 그런데 내년 그러니까 지금 도채무가 곧 1조 원을 앞두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채무 건전성이 좋다고는 하지만 지방채 발행에 도의회가 동의한 입장에서 내년도 편성 예산 가운데 도의회에서 좀 집중해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번 내년도 예산은 코로나 대응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 부양책에 많은 예산이 쏠려 있는데요. 우리 경남이 제조업 중심의 기반이었는데 요즘 좀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제조 공장으로 만드는 그런 변화들이라든지 IT 육성 산업 이런 예산들의 일자리와 관련된 예산들에 무려 3조나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남도 11조 중에 3조면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를 하고요. 그리고 코로나 대응, 코로나 감염병 대응 체계와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최근에 기후 대응 위기에 관련돼서도 굉장히 이슈가 되잖아요. 우리의 생존권과 관련된 예산도 1조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들이 아마 중점적으로 따져 물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젊은 파란으로 초선으로 당선이 되셨고요. 또 도의원 중에 위원장으로서는 또 최연소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맞습니다. 위원장이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숨겨진 비밀이 있는데요. 위원장을 심사를 앞두고 나서 그때마다 새로 뽑아요. 제가 이번에 순번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뭐 그거는 뭐 비밀이고 공공연한 비밀이고 사실은 일을 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라 뭐 이런 의미에서 위원장이 된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을 통해서 하나 공론화가 좀 되었으면 좋겠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심사를 앞두고 예결위원장을 뽑으면요. 예산을 이렇게 훑어볼 때 연속성을 가지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의원들이 예산만 들여다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국회 같은 경우에는 예결위원장을 1년에 한 번씩 뽑거든요. 우리 경남도의회도 1년에 한 번씩 뽑는 게 옳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 경남도의회뿐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이러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 과거부터 내려오던 의원들이 자리 나누기 역할 때문이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이제 위원장으로서 예산 누수를 막기 위한 심사 원칙이나 방향이 있으실 텐데요. 당연히 우리의 세금으로 모든 게 예산이 진행이 되잖아요. 17조 전부 다가 우리의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피 같은 돈이기 때문에 이 세금들이 하나도 허투루 사용되는 게 없도록 하는 게 첫 번째 목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19로 경남도 재원 상태가 실제로 좋지 않다 보니까 다양한 원래라면 할 수 없는 사업들이 코로나19 대응이라는 이유만으로 숨겨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걸 의원들이 하나하나 잘 짚어서 허투루 쓰는 예산이 없는지 좀 따져 물어야 되고 그리고 특정 업체, 기업에 몰려있는 예산들도 잘 따져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도지사가 공석인 상황에서 전임지사가 추진하려던 이 현업 사업, 현안 사업들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여야 입장차가 좀 클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조율하실 건가요? 네, 제가 위원장 맡고 나서 그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됐는데요. 예. 특히 불경 메가시티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면서까지도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의원들이 네. 많습니다. 하지만 불경 메가시티 말고 김경수 도지사가 중점적으로 해왔던 사업 중에 하나가 서부 경남 KTX 아시죠? 네. 남부 내륙 고수철도라고 불리는데요. 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야당 의원의 대부분이 서부 경남을 지역구로 두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이번 불경 메가시티뿐만이 아니라 김경수 도지사가 중점적으로 집중해오던 예산들의 대부분도 우리 도민을 위해서 사용되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해주신다면 네. 원만하게 합의가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다음 주 예결위 종합심사를 거쳐서 또 14일에 최종 확정될 텐데요. 경남에 내일 준비하는 마음으로 꼼꼼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